제1화 장독대의 비밀. 혈압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팔뚝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조여오며 진실을 압박한다. 푸시 공기가 빠지는 소리, 마치 한숨 같은 그 소리와 함께 숫자가 무정하게 기어오른다. 비야. 58세, 전직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김영철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스포츠 채널에서 88년의 뜨거운 함성이 바람결처럼 스며들었다. 성화는 저리도 잘 올라가는데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다. 목에 걸린 무언가를 삼키며 나는 점점 내려간다. 숫자도 체면도 1. 레몬의 아침. 부엌에서는 55세 전직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양미숙이 레몬을 썰고 있었다. 칼날이 도마를 때릴 때마다 사각사각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놀림은 30년 병원 근무로 다져진 정확하고 경제적이었다. 레몬 껍질에서 튀는 기름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그렸다. 영철아.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치료실에서 환자들을 달래던 그 목소리. 오늘은 간장 말고 레몬 한 방울에 참기름 조금만. 간장이 빠지면 맛이 빠지지. 영철의 대답은 예상된 반발이었다. 체육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남자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억양 그대로. IMF 때는 짠맛이 위로였어. 미숙이 그릇을 똑 소리나게 놓으며 말했다. 지금은 건강이 자산이야. 자산 관리 좀 해야지. 영철은 김치 접시로 젓가락을 뻗었다. 입술에 붙은 버릇처럼 30년간 같은 변명이 따라 나왔다. 김치는 발효라 괜찮. 발효는 장에 좋고 염도는 별개야. 미숙의 말이 칼처럼 잘랐다. 이건 하늘이가 실험해서 보여줄 거야. 그때였다. 창틀에 하얀 종이 한 장이 탁 붙었다. 새벽 공기와 함께 밀려온 손바닥만 한 쪽지. 누군가 밤중에 슬며시 붙여놓고 간 것 같았다. 염도는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글씨체는 단정했다. 오래된 교과서에서 본 듯한 정성스럽고 반듯한 글씨. 익명의 얼굴처럼 읽는 이를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글씨였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옛날 동창들 단체 채팅방. 박대호 59세 건설회사 대표의 보이스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야, 영철아. 자연 소금은 괜찮다더라. 카더라긴 한데 내 친구 의사 지인 말이. 옛날 방식이 역시 최고지. 하하. 영철은 쪽지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자연이라는 말의 윤기가 방금 전 미숙이 썰던 레몬 껍질의 윤기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종이에서 말린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누구의 손이 닿았던 걸까? 어떤 부엌에서 어떤 밤에 이 글을 썼을까? 창문에 붙었네. 바람이 편지까지 배달해주네. 누가 이런 걸. 나야 모르겠지만.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문장은 맞는 말이야. 식탁 위에서 숟가락이 가볍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대화의 쉼표처럼 그리고 하루의 박자처럼 들렸다. 30년 부부의 식탁에서 들려온 익숙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소리. 엘리베이터의 소문. 오후 2시.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남긴 향수와 세제 냄새, 음식 냄새가 층층이 겹쳐 서 있었다. 도시의 냄새 지층 같았다. 이웃 주민 하나가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다. 김동석 62세, 퇴직 공무원이다. 목소리는 관공서에서 다져진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톤이었다. 형님, 내일 검진 가시죠? 예. 뭐, 조금 높아도. 영철의 목소리에 어색한 웃음이 섞였다. 남자는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체면 지키시려면 혈압부터 관리하셔야죠.
동석의 말에는 공무원 특유의 정확함이 있었다. 아, 그나저나. 형님도 장독대 쪽지 봤어요? 영철은 눈을 깜빡였다. 쪽지를요? 네. 밤마다 누가 놓고 간다는 소문 있던데. 글씨가 참 반듯하대요. 마치 옛날 선생님이 쓴 것 같다고. 엘리베이터가 삐삐하고 층수를 표시했다. 그 기계음이 마치 줄여라, 줄여라 하고 속삭이는 메트로놈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며 공간의 공기가 한번 눌리고 다시 탄력 있게 풀렸다. 3. 술자리의 유혹. 그날 저녁 영철은 동창 모임에 나갔다. 형제들 회식이라는 이름의 식당. 불판 위에서 고기가 살을 뒤집으며 비명을 삼켰다. 지글지글 타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짠소리. 야, 이게 헤엄이야. 자연 그대로. 대호가 소금장 종지들을 영철 앞에 밀어놓으며 윙크했다. 카더라긴 한데 내 친구 의사 지인이 그러더라. 혈압엔 이게 괜찮대. 젓가락이 종지에 잠길 때마다 촉하고 짧은 물소리가 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짠맛은 오래된 전우처럼 반갑게 입속에 들어왔다. 술잔이 부딪힐 때 나는 짠하는 소리마저 잘 익은 음악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소금을 씻어내듯 불었다. 세 걸음쯤 갔을 때 영철의 귓속에서 저음의 웅음이 솟아올랐다. 우웅. 바닥의 타일 줄눈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괜찮냐? 대호가 재빨리 팔을 받쳤다.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그의 반사신경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체면은 지켰다. 내일 검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체면은 여전히 입술이 먼저였다. 몸은 그 뒤에서 흔들리며 마지못해 합의했다. 4. 귀가와 각성. 집. 현관 비밀번호가 삐삐삐하고 울리고 문이 끽 열렸다. 미숙의 눈빛이 현관 불빛에 반짝였다.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환자의 상태를 한 번에 읽어내는 눈. 얼굴 하얘졌어. 조금 올랐다가 가라앉았어. 미숙의 입술이 얇게 떨렸다. 30년 간병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남자들의 괜찮다는 종종 위험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문제가 체면을 만든다. 오늘은 일찍 자. 말은 면도날처럼 얇고 예리했다. 상처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귓속의 웅음이 멀어져 가는 동안 그의 시선은 부엌 창틀 쪽으로 흘렀다. 아침에 붙었던 그 쪽지를 떠올렸다. 그는 쪽지를 들고 창가로 가서 사진을 찰칵 찍었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와 이 문장을 이야기할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5. 하늘이의 실험. 밤 10시. 거실이 작은 실험실로 변했다. 유리컵 3개가 탁자 위에 한 줄로 정렬되었다. 물, 소금물, 물간장 11 비율. 김하늘, 14세, 중학교 2학년 과학에 푹 빠진 이 소녀가 풍선을 컵 입구에 씌우며 말했다. 목소리는 어린이에서 소녀로 변해가는 중간 지점에 맑고 똑똑한 소리였다. 제목 소금과 혈압의 상관관계. 할아버지, 오늘은 실험 도움이에요. 풍선이 유리 가장자리와 문질릴 때마다 삑삑하는 소리가 났다. 짠물이면 삼투압 때문에 풍선이 더 팽팽해져요. 혈관도 비슷한 느낌이래요. 영철은 풍선의 반짝이는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비쳐 보이는 걸 봤다. 볼록 렌즈처럼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 40년 전의 체육 선생과 지금의 환자 사이 어디쯤. 하늘이 탁자 모서리에서 하얀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침에 창틀에 붙었던 바로 그 쪽지였다. 할아버지, 이 글씨. 학교 과학실에서 쓰던 옛날 표기법 같아요. 옛날 표기법? 네. 염도 표기 방식이 요즘 교재랑 달라요. 70년대, 80년대 스타일.
하늘이 웃으며 풍선을 톡톡 쳤다. 그래서 오늘은 짠맛 휴식, 내일 멋있게 나오실 거예요. 미숙이 조용히 거들었다.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발효는 시간의 예술, 염도는 숫자의 예의. 그 문장을 말하고 나서 미숙은 스스로도 놀란 듯 웃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 간병하며 읽었던 책에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에서. 틱틱틱. 벽시계가 시간을 눌러주었다. 영철은 오래된 습관을 작은 접이식 칼처럼 조심스럽게 접어 마음속 주머니에 넣었다. 하루만. 내 방식을 접자. 6. 새벽의 변화. 새벽 5시 30분. 새벽은 물이 다르게 들리는 시간이었다. 싱크대에 차아 하는 소리가 온몸을 씻기는 물소리처럼 들렸다. 영철은 소스병에 물을 붓고 간장을 부었다. 병을 철컥철컥 흔들었다. 물간장 10일. 정확히. 눈대중이 아니라 계량컵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날짜를 적었다. 찍 볼펜 끝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또렷했다. 김치통을 열자 철컥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물에 한번 헹구고 손으로 꼭 짜자 김치가 쪽하는 소리를 내며 물기를 토했다. 국을 끓이며 계량 스푼을 꺼냈다. 스푼이 그릇에 닿자 챙 하고 선명하게 울렸다. 눈대중이라는 그의 오래된 자존심이 이 한 번의 금속성 울림 앞에서 얌전히 자리를 내주었다. 40년 요리 경험보다 이 작은 스푼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7. 계단이라는 선택. 아침 9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철의 손이 버튼 위로 떠올랐다가 멈췄다. 딩하고 열리는 문을 뒤로 하고 그는 계단으로 향했다. 금속 손잡이는 밤새 식은 냄새를 품고 있었다. 차가운 쇠의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발과 숨이 규칙을 만들었다. 쿵, 휴, 쿵, 휴. 체육 선생 시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리듬. 이제는 자신이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2층. D-0. 첫 번째 표준이 되는 날. 8. 숫자가 말하는 것. 탁자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노트에 항목을 만들었다. 시간, 혈압 수치, 기분, 식사 내용. 글씨는 출석부 쓰듯 반듯했다. 오랜 성실함이 이번엔 자기 몸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아침 측정. 혈압기가 푸시하고 공기를 놓더니 삐했다. 수치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귓속의 웅음이 사라졌다. 커튼 위로 들어오는 햇빛이 어제와 같은 속도로 퍼졌다. 내렸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말했다. 미숙이 부엌에서 웃었다. 기적 말고 습관의 이자. 그는 그 말을 따라했다. 이자. 그거 좋네. 약통 뚜껑이 딸칵, 휴대폰이 팅. 딜. 작은 승리를 봉인하는 소리들. 9. 두 번째 메시지. 집 뒤편 마당. 바람이 간장 발효 냄새를 미세하게 데워 건넸다. 장독대 뚜껑이 기다렸다는 듯 낮게 울렸다. 웅. 그는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다. 손바닥만 한 흰 종이가 가장자리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두 번째 쪽지. 발효는 시간의 예술, 염도는 숫자의 예의. 모서리에 작은 물고기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서명 같기도 미끼 같기도 했다. 누구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장독대는 대답 대신 가을 햇빛을 반사했다. 표면의 유약이 숨을 쉬듯 반짝거렸다. 10. 전파되는 지혜. 그날 오후 영철은 단톡방을 조용히 열었다. 대호가 여느 때처럼 떠들고 있었다. 카더라인데 친구 의사 지인 말이 천이렴은 몸에. 어쩌고 저쩌고. 영철은 갤러리에서 첫 번째 쪽지 사진을 꺼냈다. 타자를 쳤다. 어제 어지럼증이 와서 오늘부터 소금 휴식. 물간장 레시피 공유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 쪽지 문장도 옮겨 적었다. 발효는 시간의 예술, 염도는 숫자의 예의. 참고할 만한 말이네. 방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러다 엄지 이모티콘 하나가 톡 튀었다. 누군가는 레시피 좀 자세히, 또 누군가는 헹구면 맛없지 않아? 라고 물었다. 영철은 차분히 대답했다. 맛은 조금 줄지만 식감은 살아있어. 30년 요리해본 경험상. 그의 말에는 설교가 없었고 체험의 질감만 남아있었다. 그 진정성이 사람들을 붙잡았다. 밤이 되자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88년의 행진곡과 관중의 함성을 짧게 들었다. 지지직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코리아, 코리아. 그때 그는 빨랐다. 달렸다. 뛰었다. 지금의 그는 느리다. 그러나 느린 것들은 오래 남는다. 장독대도 발효도 저축의 이자도. 창문을 조금 열었다. 도시의 소음이 낮은 파도처럼 방 안을 스쳤다. 자동차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들. 그 파도의 리듬이 심장 박동과 겹치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 내일은 국물 한 숟가락 덜 먹고 계단은 3층. 10일. 미래를 향한 준비. 부엌에서 레몬이 더 얇게 썰렸다. 사각사각. 그 칼질 소리는 고집을 1mm씩 잘라내는 소리 같았다. 잘려나간 고집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새로운 레시피의 재료가 되었다. 며칠 뒤면 추석이다. 큰 상이 차려지고 국물이 끓고 웃음소리가 벽지를 적신다. 그 테이블 위에서 유혹은 분명 다시 그를 부를 것이다. 유리 같은 표면의 소금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손짓할 것이다. 그때 그는 젓가락을 잠깐 공중에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한 번 헹군 김치를 집어 입에 넣을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선택. 그러나 몸은 안다. 몸의 숫자는 눈치가 빠르다. 12. 미스터리의 온기. 장독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뚜껑을 아주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어디선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88년 성화대의 함성이 아니었다. 작은 습관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목소리였다. 느리지만 꾸준해서 믿을 만한 목소리. 그는 그 목소리에 맞춰 내일의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았다. 쓱.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쪽지의 물고기. 누굴까? 어떤 손일까? 어느 밤, 어느 부엌에서 이런 문장들을 정성스럽게 썼을까? 그는 장독대에 손바닥을 얹었다. 흙과 유약의 온기가 천천히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미스터리는 무섭지 않았다. 이 동네의 미스터리는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이자. 그리고 어쩌면 쪽지의 미끼 물고기는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쪽으로 낚아 올리기 위한 누군가의 선의일지도 모른다. 이 동네 어딘가에 살고 있을 이름 모를 누군가의 저녁이 되었다. 영철은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계량 스푼을 꺼낼 것이다. 그 작은 챙 소리와 함께. 챙. 그 소리는 새로운 하루를 여는 종소리 같았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며칠 후 새벽. 어디선가 혈압기 소리가 들려온다. 푸시비. 이 아파트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다른 숫자와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 창틀에, 장독대에, 우편함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붙을 것이다. 정성스럽고 반듯한 글씨로. 물고기 그림과 함께. 바람에 종이가 살랑살랑 흔들린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만든 파장이 이 동네를 조용히 감싸고 있다. 혈압약 소리, 계량 스푼의 울림, 장독대의 웅음.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간다. 체면과 건강 사이에서
작은 습관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